실제로 해결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저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증명해낼 수도 없는 영역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권리 이면에 뒤따르는 딜레마를 이 작품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4년 두산 인문극장 연극 크리스찬스의 연출 민세롬이라고 합니다. 개척교회에서부터 대형 교회로 한 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성장시켜온 담임 목사가 교회 성전 건축의 채무를 다 갚은 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하면서 시작되는 연극이에요. 그 설교의 파장과 그 설교의 내용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반응들, 그 설전들을 펼쳐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2018년도에) 제가 30대 후반의 나이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다양한 그 공동체 감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다양한 관점들을 좀 담고 있는 희곡이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동료 작가님 중에 지금 연출가로도 활동하시는 이호진 작가 연출님 좀 미국 희곡들 중에 조금 이런 관점들을 담은 작품들이 있는지 물어봤었고 추천해 주셨던 작품들 몇 개, 그 중에 이 작품이 굉장히 솔직하고 명쾌하게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인상이 들었고 특정한 이슈에 함몰되지 않고 굉장히 건강하고 역동적인 감각으로 개인과 사회의 이야기를 좀 담아내고 있다 이런 인상이 들었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초연을 한 작품이긴 하지만 재상연의 감각이라기보단 좀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는 감각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공간도 달라지고 기획 프로그램의 맥락도 달라지고 그리고 인물들이나 그 인물들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좀 연결시키고 싶은 지금 좀 시의적인 감각이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연습실에서 굉장히 배우들하고도 좀 뜨겁게 건강하게 논의를 확장하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6년 전에 처음 이 작품을 접근했을 때는 플롯에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이 주인공 목사가 전달하는 설교가 결국 구성원들과 부딪히는 양상, 그 분열,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의 몰락에 좀 더 초점을 뒀다면 이번 작업은 그래서 그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공동체 리더 외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핵심 구성원들의 믿음, 그들의 공동체의 생명을 좀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고군분투들 이런 내용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시청각적으로는 일단은 공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좁은 공간에 펜싱 경기장 같은 그런 무대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랩에서 사이퍼라고 부르는 그런 형식처럼 마이크를 들고 1대1의 구도에서 인물들이 굉장히 격렬한 설전들을 벌이는 구도를 더 극대화한 무대 경험을 관객들이 하게 하려고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 청각적으로도 사실적인 대형교회 미술이 장식적으로 펼쳐진 게 초연의 무대였으면 이번에는 그 미술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추상적인 공간에서 관객들이 굉장히 큰 공간을 어떤 사운드 디자인으로 상상해야 되는 좀 그런 공연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의 등장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인 폴과 부목사 조슈아를 먼저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인 폴은 이런 신앙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권력으로 정점이라기보다는 학문적으로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수화되고 점점 폐쇄적으로 이제 변모해가는 그런 교회들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설교에 담을 줄도 알고 굉장히 지적이고 어떻게 사상가의 면모를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폴 목사의
어떻게 보면 후계자인 부목사 조슈아는 어려서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이 교회를 만나게 됐고 폴 목사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부목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조슈아 부목사는 폴 목사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작품의 마지막에 가면 이 둘의 신앙이 그 뿌리서부터 완전히 다르다고 조슈아 부목사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상가나 굉장히 그 사상 실천가의 면모를 가진 폴 목사와 다르게 조슈아는 두 발을 땅에 딛고 자기 생활의 감각에서 일상의 차원에서 종교를 내재화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실천가의 면모와 그 다음에 선도적인 사상가의 면모,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대비되는 인물들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2장로는 이 대형교회의 선임장로예요. 대기업으로 비유하자면 이사회의 이사장 같은 역할인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관객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인물인 것 같아요. 결국은 교회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런 신념이나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자원과 그 다음에 재원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운영의 목표가 있고 운영상의 어떠한 문제들을 직면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조직이라는 사실감을 제2장로를 통해서 저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라고 한다면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신앙이나 어떤 믿음의 영역,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가지게 되는 여러 인상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제2장로 같은 역할이 이 작품에 있음으로 해서 이 작품에서의 기독교나 교회가 그렇게 일반화되거나 손쉽게 대상화되지 않을 수 있는 지점을 획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적인 조직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 가정이나 회사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다른 공동체들하고 교회가 결국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사람이 사는 문제고, 결국은 비슷한 딜레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2장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니라는 역할은 이 작품에서 나오는 유일한 일반 성도예요. 평신도. 교회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폴 목사, 조슈아 부목사, 선임장로 제이, 그 다음에 목사의 사모, 엘리자베스 같은 사람들은 개척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해 오는데 운영의 역할을 했던 참모진이라면, 결국은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상징하는 거는 제니라는 인물인 것 같아요. 리더들이 있고 그 리더들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평범한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리더가 제안하는 변화라든지 이 공동체의 기반에 있는 어떠한 믿음을 흔드는 언행을 했을 때 구성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이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격렬하게 그 안에서 자기의 에너지와 열정을 다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호소력 있게 좀 관객들한테 시사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자베스는 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 폴의 아내죠. 당신이 설교할 때 저 뒤쪽에 앉아서 가만히 지켜보고 나는 그런 목사 사모가 아니야, 뭐 이런 종류의 대사가 있는 것처럼, 뭐 일반적으로 목사를 정신적으로만 서포트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폴 목사의 정체성처럼 사실 굉장히 아카데믹한 측면이 강조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리가 중심이 되는 교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핵심적인 그룹은 아마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그룹이 이 교회의 심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폴 목사 아내 엘리자베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 여성도들 성경 공부 모임의 리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이 교회 평신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뭐 기업으로 치자면 전략부서, 그러니까 그 기업의 운영의 철학적인 방향들을 좀 결정짓는 뭐 그런 부서의 부서장 같은 느낌. 네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리더로 이 인물을 소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특정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저는 공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종교를 가지지 않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고군분투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지점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작품의 소재가 되는 기독교를 믿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작품들이 교회 문제라든지 사회에 미치는 혼란, 혼선,
그다음에 뭐 갈등과 분열로 대표되는 우리 교회 정치, 이런 좀 어두운 면을 소재화하고 대성하는 작품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작품의 미덕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정말로 믿는다는 게 뭐고 신앙을 가진다는 게 뭔지,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자기의 믿음들을 고수해 나가는지 좀 진지하고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 신앙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회의와 질문들을 목도하게 되거든요. 어떤 문제들을 다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그냥 신앙이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어떠한 질문들을 스스로 하는 인물들이 이 작품에는 등장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뭐 이렇게 전통적인 어떤 개신교,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작품을 보셔도 저런 종류의 모순과 회의는 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노력들하고 비슷하다고 느껴질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지한 의미에서의 어떤 신앙인이라면 그런 모습들이 좀 함부로 스케치되지 않고 함부로 일반화되지 않는 태도로 그려져 있어서 전 몹시 추천할 만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한테도 물론 이 작품은 특정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작품이 아니라 결국은 개인이나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마주하는 모순들을 사실 이야기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순이 얼마만큼 더불어 살아나가는 공동체에서 사실은 그 공동체의 생명에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증명해낼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하는 그 순간과 그 딜레마를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감각한다고 할까요? 근데 결국은 그 공동체라는 것은 갈등과 분열이 있어 문제인 게 아니라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공동체의 핵심적인 질문이 무엇이고 핵심적인 모순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힘있게 마주 보려고 하는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의 어떤 통합이라든지 생명력은 좀 지속될 수가 없다는 메시지를 이 작품이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나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 모두에게 이제 좀 시의적이고 강력한 영감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올해 인문극장의 주제가 권리잖아요. 권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수면 위에 드러나서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영역들을 다룰 때 저희가 권리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어휘를 쓸 때. 실제로 해결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저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증명해낼 수도 없는 영역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권리 이면에 뒤따르는 딜레마를 이 작품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어떤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얘기할 때 사실 당연히 뒤따르게 되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모순과 서로가 서로에게 증명해내지 못할 어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이 전면적으로 어떤 권리의 현상을 소개하진 않지만 권리가 필요한 영역을 소개하지도 않고, 하지만 우리가 뭐 개인의 권리나 어떠한 개인과 공동체 간의 권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짚고 사실 고민하고 넘어가야 되는 모순과 딜레마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되게 건강하게 2024년 두산 인문극장의 프로그램의 주제 외연을 저는 굉장히 건강하게 확장하는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뭐 예술을 하던 뭐 일을 하던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같이 하는 사람의 눈이 반짝여야 된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나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은데 앞에 있는 사람 눈이 반짝이고 있으면 이거 뭐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더라도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 반짝이고 있는 것, 그 상태를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이 복잡한 종교 담론을 논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살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이고 어려운 국면들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건강하게 잘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지역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다들 경험하면서 산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 살아가고. 근데 그랬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지만 증명할 수 없고 상대방한테 말로 이해시킬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격렬하게 마주하는 고군분투하는 그런 보편적인 딜레마들이 이 작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폴 목사처럼 주인공, 프로타고니스트의 입장이 되시는 분들, 조직에서 리더이신 분들, 어떤 작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이 작품을 너무나 재밌게 따라가실 수가 있고 그런 딜레마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성원의 입장에서 결국은 저 리더의 비전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나 스스로 이 공동체의 생명을 위해서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성껏 고민하면서 사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를 받아 가실 수 있는 생각과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작품입니다. 꼭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 작품을 만나고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만들어가면서 많은 용기와 위로를 얻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청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경험했던 이 사회의 갈등이나 분열, 또 제 가정이나 또 저의 어떤 직업적인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그런 분열의 양상들을 제가 잘 견디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그것들 자체를 그냥 제대로 마주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그거 생각보다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로 하여금 훨씬 더 단단한 생명력을 가지게 해주는 일이었어요. 이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관객분들도 이 작품 보시면서 그게 가족에서든 지역사회에서든 자기 직장에서든 무엇인가 그 공동체의 생명력에 무엇인가를 내가 기여하고 있다는 확인, 또 그런 안도감을 저는 받아가실 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